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 세배 레버리지인 삼슬라를 주로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투자 금액으로 1,000만 원이 있을 때 대출을 2천만 원 받아서 테슬라를 3천만 원 원금의 3배만큼 사는 거랑 그냥 1,000만 원으로 테슬라 세배 레버리지 삼슬라를 사는 거랑 뭐가 더 나을까? 이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와 운용사의 세배 레버리지 ETF, 일단 두 방법을 비교해보면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는 직접 대출을 받아서 원금의 3배만큼 기초자산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 세배 레버리지 ETF는 운용사의 상품을 원금인 1,000만 원만큼 구매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 리밸런싱 유무. 이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는 처음에 넣은 돈을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세배 레버리지 ETF는 운용사에서 매일 리밸런싱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양해복리, 변동성 손실 같은 레버리지 ETF의 장단점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후반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차이가 있죠.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는 원금의 2배만큼 대출받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요즘 신용대출 이자가 6에서 7% 정도라고 하면 원금 대비 10에서 14% 정도 비용이 1년에 들어가고, 이 이자를 나중에 직접 지불하죠.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ETF 경우 삼슬라를 예로 들면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매니지먼트 피 0.75%, 트랜잭션 코스트 0.03%, 그리고 마진 레이트, 실효 연방 기금금리 플러스 1.5% 곱하기 2. 이 부분이 대출 금리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총 14.44%가 나오는데, 이 비용은 이제 수익률에 녹아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비용은 일단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삼슬라가 아니라 TQ나 다른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도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마진레이트 대신 운용사에서 수합이자를 지불하는데, 이게 대출이자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레버리지 ETF의 경우도 직접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랑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하고 단점인데,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33%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에 원금을 넘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는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이제 녹지 않고 회복이 가능하죠. 이 세배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초자산은 이제 원금을 회복했는데 세배 레버리지 ETF는 한참 마이너스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는 하락 후 상승 또는 횡보 시에 녹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복리 효과로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최대 원금까지만 잃는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대출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 점수나 이런 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 횡보 시 계좌가 높고 하락 후 상승했을 때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죠. 지금까지 두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에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세배 레버리지 ETF의 경우는 복리효과, 변동성 손실 때문에 기초자산 수익률의 3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직접 대출받아 만든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랑 세배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놀랍게도 이런 수식을 사용하면 세배 레버리지의 ETF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 A는 레버리지 ETF 수익률, S는 기초자산의 수익률, X는 레버리지 배수, T는 기간, 시그마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ETF의 1년 수익률을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축은 기초자산과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 수익률이고, 가로축은 기초자산의 변동성입니다.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세배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인데, 빨간색인 부분은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 녹색 부분은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보다 수익률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변동성이 낮을수록 세배 레버리지 ETF의 효과가 이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죠. 근데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구간이 이 대부분이 세배 레버리지 ETF가 좋은데, 사실 마이너스를 예측하고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겠죠.
기초자산이 또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는 세배 레버리지 ETF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부분은 세배 레버리지 ETF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고려를 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표에서 중요한 건 변동성 부분입니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낮을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고 변동성 손실이 작아져서 이 세배 레버리지 ETF가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 변동성이 클수록 복리 효과가 낮아지고 변동성 손실이 커져서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뭐 변동성이 50, 60%가 되면 연수익률 100% 내기도 어려운데 연수익률이 100%, 150%가 되어도 기초자산 수익률의 3배를 곱한 이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50%인데 연수익률이 50%가 예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세배 레버리지 ETF도 수익률이 50%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냥 원금만 넣는다고 했을 때도 비슷한 수익률이라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세배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 변동성 데이터를 보시면 최소 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엔비디아도 뭐 50% 정도 수준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듯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세배 레버리지 ETF가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보다 수익률이 좋기가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을 베이스로 하는 QQQ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20% 안쪽으로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낮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률이 30%가 넘어야 세배 레버리지 ETP가 이득인데 올해는 뭐 물론 넘기긴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QQQ는 연간 수익률이 30%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면 개별 주식은 기초자산의 1년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지수 추종은 변동성은 낮지만 1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년 이상 투자한다고 하면 세배 레버리지 ETF보다 직접 대출을 받아서 세배에 투자하는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가 수익률 측면에서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 최근 1년 테슬라랑 테슬라 세배 레버리지인 삼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테슬라는 194.7달러에서 240.08달러로 23% 상승했는데 삼슬라는 0.441달러에서 0.243달러로 오히려 마이너스 44.6% 하락을 했는데요. 이 삼슬라를 사지 않고 테슬라를 대출받아서 3배만큼 샀다면 삼슬라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다시 표로 돌아와서 보면 최근 테슬라는 1년 동안 23% 정도의 수익을 냈고 저기간의 테슬라 변동성은 약 58%인데 그렇다면 운용 비용을 제외한 삼슬라의 수익률은 이 수익률 20%, 변동성 60%요 구간인 마이너스 41%보다 조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이 아까 보셨던 복잡한 수식에 23% 수익률과 58%의 변동성을 넣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삼슬라 수익률은 마이너스 31.5%가 나오고 운용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된 삼슬라 수익률은 마이너스 41%로 실제 값인 마이너스 44.6%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할지 아니면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실 때 이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변동성이 60% 정도인데 수익률이 30%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면 이 세배 레버리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배 레버리지 ETF 말고 기초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 테슬라 세배 레버리지인 삼슬라 같은 경우는 운용사에서 원금의 2배를 대출받아서 원금 플러스 대출으로 테슬라를 원금의 3배만큼 직접 매수해서 3배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이 세배 레버리지 ETF랑 본인이 직접 대출받아서 테슬라를 원금의 3배만큼 사는 거랑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3배 레버리지 ETF의 경우는 매일 리밸런싱을 해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삼슬라에 1,000만 원 넣은 거랑 테슬라에 3,000만 원 넣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첫째 날 테슬라가 10% 올랐다고 하면 삼슬라는 30%가 오르죠. 그럼 테슬라 3,000만 원은 10%가 올라서 3,300만 원으로 300만 원 수익이 났고 삼슬라는 1,000만 원의 30%가 올라서 1,300만 원으로 첫날 수익은 동일하게 3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삼슬라가 30% 오르는 이유는 운용사에서 저한테 받은 원금 1,000만 원하고 거기에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서 총 3,000만 원으로 테슬라를 산 건데 10%가 상승하니까 300만 원 수익이 냈고 그 원금인 1,000만 원 기준으로는 30%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럼 둘째 날 또 이제 테슬라가 10% 올랐다고 하면 삼슬라는 또 30%가 오르겠죠. 그럼 이제 테슬라는 3,300만 원에서 10%가 올라서 3,630만 원으로 2일 동안 630만 원의 수익이 났고 삼슬라는 1,300만 원에 30%, 1,690만 원으로 2일 동안 69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이걸 자세히 풀어보면 삼슬라는 둘째 날 원금이 1,300만 원이고 운용사에서 다시 원금의 2배인 2,60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아서 총 3,900만 원의 테슬라를 운영하는 거고 이 3,900만 원에서 10% 상승해서 390만 원이 수익이 난 거고 원금의 1,300만 원 기준으로 30% 수익이 되는 거죠. 이 매일 대출을 새로 받아서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상승 시에 3배 레버리지 ETF가 직접 3배의 금액을 매수한 것보다 높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복리 효과라고 부르고 있죠. 이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굉장히 어렵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ETF가 이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횡보할 때 높게 되는 변동성 손실이 발생하기도 해서 뭐 복리 효과처럼 항상 좋은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아까 보신 수익률과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이 세배 레버리지 수익률 계산표고요. 지금까지 원금과 대출으로 기초자산을 원금의 3배로 매수하는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랑 원금만으로 세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봤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수익률이 셀프 세배 대출 레버리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배 레버리지 ETF를 사는 이유는 그 3분의 1 금액으로 유사한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둘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찌됐든 상승 시에 뭐 3배보다는 낮겠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상승 시 장기로 가지 않고 단기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변동성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충인 저의 결론은 이 대출 받아서 3배 레버리지 ETF도 사면 9배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겠구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